오늘 경기에서 리버풀은 애초부터 거의 맨투맨을 가깝게 수비를 했어요. 측면에서. 예, 맨투맨으로 오게 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이 사실은 잘 오지 않게 돼요. 그가 돌아왔습니다. 장영훈 해설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코치님이 원래 원투펀치 그 크뷰랑 콘텐츠에 나오셨잖아요. 네, 그랬었죠. 예. 근데 강원 갔다가 코치 생활 하시고 이제 원투펀치 플러스로 저희도 바뀌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복귀해 주셨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뭐 크뷰라고 해서 K리그 좀 맞아요. 커버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다른 자리를 이렇게 오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랑도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도 같이 하고 서로 연락도 주고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 전술적 멘토인데 직접 이게 모시게 됐고 아마 원투펀치에서도 콘텐츠 자주 활용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술 이야기하거나 뭐 재밌는 이야기 할 때 장영훈 코치님 오셔서 좀 이야기 같이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훈 코치님 오신다 해서 저희가 좀 부랴부랴 아스날과 리버풀 경기의 리뷰 컨텐츠를 찍게 됐는데 경기 일단 쭉 다 보셨나요? 네, 일단 저도 90분 경기 보고 왔습니다. 결과적은 조금 아쉽긴 하죠. 0대0 나왔다 보니까. 아스날 입장에서 뭐 아스날 팬분들도 그렇고 리버풀 팬분들도 그쵸. 그렇고 뭐 제 3의 이제 중립 팬분들도 아마 0대0은 조금 아쉬우셨을 텐데 그래도 뭐 경기적으로는 제 입장에서 좀 볼 게 없진 않았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저희가 경기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전술판이랑 같이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소가 에미레이츠였어요. 지금 아스날이 흐름이 상당히 좋고 동일 라운드 기준으로 이제 맨시티 비겼고 빌라가 비겨서 이번에 아스날이 이기면 이제 승점차를 쫙 벌릴 수 있는 어떤 저럴 기회였는데 리버풀의 태세가 생각보다 공격적이지 않았던 게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많은 팬분들이 이런 팀들 간의 대결에서는 기대를 하시는 게 뭔가 이제 치고 받는 막 그쵸. 득점 막 뭐 3대2 뭐 비기더라도 2대2 뭐 이런 승부를 기대를 하셨을 텐데 그런 승부가 나오지 않았던 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스날의 홈이었던 거 이제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경기가 끝나면은 감독 기자회견을 보거든요. 제가 이제 경기를 보면서 특정 현상이 일어나거나 뭔가 의도를 파악을 해봤는데 어쨌든 건 유추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게 내가 유추한 게 맞는지 조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기 후 기자회견은 보는데 거꾸로 경기 전 기자회견은 잘 안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봤어요. 아스날 리버풀은 왜냐하면은 저도 좀 그래도 어쨌든 아스날이 이번 시즌 우승을 좀 했으면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승점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기회라서 이게 좀 저도 그리고 솔직히 그런 관점에서 기대가 돼가지고 이제 슬롯 감독 기자회견도 좀 봤거든요. 그리고 슬롯 감독도 이제 경기 후 기자회견으로 보면은 꽤 유의미한 얘기들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기 전 기자회견을 이번에는 봤는데 기자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질문 사실 또 전형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스날이 뭘 잘하냐, 아스날의 강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얘기를 하는 게 좋은 질문인데 너무 많다. 뭐 세트피스, 오픈 플레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너무 많은 게 장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근데 저는 좀 어느 정도는 이미 예견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장점을 나열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물론 수비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장치들 그리고 아스날이 잘하는 것을 못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장치들을 해놨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그런 그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아스날이고 특히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는 홈에서는 그렇죠. 너무나도 강한 팀이기 때문에 슬롯 감독이 이미 거기서 좀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프로치를 줬는데 역시나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아르테타는 어땠나요? 일단 아스날은 뭔가 기본적으로 크게 변화를 준 느낌은 솔직히 없었다고 봅니다. 경기 양상 중에 조금 이제 나타났던 거는 9번 자리 이제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요케레스가 선발로 나왔었는데 요케레스가 선발이었다가 이제 빠지고 가브리엘 제수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교체가 있기 전후로 약간 이제 팀의 특히 공격할 때 이 메커니즘 이 선수들의 로테이션 돌아가는 게 조금 변화가 있었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뭐 선발 라인업 관점에서 보자면은 리버풀이 수비를 하는 형태로 인해서 조금 더 다른 경기보다는 특정 현상 혹은 특정 플레이가 좀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리버풀의 수비 대형에 아스날이 주로 공략하려고 했던 포인트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리버풀이 수비하는 형태로 인해서 다른 경기보다 조금 더 아스날의 강점 혹은 아스날의 특징이 부각이 됐는데 그게 이제 특히 아스날의 오른쪽 측면에서 좀 많이 드러났다고 오른쪽.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아스날은 보게 되면은 이제 선수가 이제 3인 혹은 뭐 4인이 묶여서 로테이션이 돌아가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가 그 전에도 이미 그랬지만 이번 시즌 같은 경우 그 로테이션이 조금 더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사카 같은 경우가 터치라인에 벌려 있고 이제 웨데고르가 안쪽에 들어가 있고 이제 팀버가 남아 있는데 팀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플레이하는 공간은 솔직히 좀 다양한 편이에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트리거 포인트가 뭐냐면은 결국에 아스날은 공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3-2-5 형태로 공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한 자리가 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워져 있는데 이 공간을 누가 채울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로테이션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른쪽 측면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공이 조금 더 후방에 센터백 쪽에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팀버가 안쪽을 좁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팀버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수비 맨디가 하나 떨어지게 그렇죠. 되면 여기서 이제 웨데고르가 내려가면서 팀버가 안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이 경우가 제일 많아서 이런 식으로 좀 로테이션이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반면에 공이 전개가 돼서 사카한테 넘어왔을 경우에는 뭐 팀버가 빠지게 되고 팀버가 빠졌을 때는 이제 상대 같은 경우는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풀백이다 보니까 측면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2대2 혹은 3대3 개념이 좀 적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지역 방어를 하지만 그 안에서 대인 방어에 가깝게 수비가 이루어지는데 팀버가 여기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풀백이기 때문에 이를 마크해야 되는 대상은 상대는 윙이 되게 됩니다. 윙이 끌려가게 되면 그때 이제 어디서 들어오는가? 그때 웨데고르가 후방에 있다가 할 때는 무조건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아스날 경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경기도 이제 상대가 이제 지금 상황까지 왔다고 가정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은 여기서 팀버가 빠지게 되고 팀버가 빠졌을 때 팀버가 빠진 걸 쫓아가서 1대1이 열리거나 혹은 팀버가 쫓아간 거를 가다가 와서 공을 가진 사카한테 더블 팀이 왔을 때 여기서 사카가 더블 팀을 오게 해놓고 대각선 뒤로 해서 여기서 웨데고르가 왼발로 파포스트 쪽으로 공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실상 국면으로 보게 되면은 2대2 혹은 뭐 상대 미드필더가 조금 늦게 끌려오게 되면 여기서 3대3으로 플레이를 하는 건데 보통은 사실 이런 형태로 좀 경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스날 오른쪽은.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조금 다르게 어프로치를 취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지역 방어인데 특정 상황이 오면은 대인 방어에 가깝게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경기에서 리버풀은 애초부터 거의 맨투맨에 가깝게 수비를 했어요. 측면에서. 예, 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풀백 켈케스가 막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웨데고르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갈리스터가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팀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포가 막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맨투맨으로 오게 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이 사실은 잘 오지 않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 방어를 해야 거기서 더블 팀을 가고 누구 하나를 그냥 기회 비용으로 놔주는 형태가 발생을 하는 건데 맨투맨으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은 이제 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런 식으로 리버풀이 수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왔던 상황이 많이 뭐가 있었냐면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수비하는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어드밴티지는 확실합니다. 공을 가진 선수 혹은 공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계속해서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거. 그렇죠. 거꾸로 근데 또 그럼 장점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기회 비용은 내주는 측면도 있을 건데 거꾸로 맨투맨 수비의 경우에 약점은 뭐냐면은 맨투맨을 하는 수비수들의 등 뒤가 열리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맨투맨의 특히 이제 측면 같은 경우 지금 180도로 이쪽으로 와서 이제 터치라인을 등지고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180도 공간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맨투맨 하는 선수도 기본적으로는 맨투맨을 하지만 공을 동시에 봐야 돼요. 그렇죠. 사카가 이제 어쨌든 공을 잡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자신들의 등 뒤로 돌아가는 움직임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딱 지금 말씀드리면 생각이 나실 텐데 그래서 경기 내내 이제 좀 많이 나왔던 상황이 뭐예요? 팀버가 여기서 자신을 마크하는 맨투맨의 등 뒤로 빠져서 돌아 들어가요. 네, 돌아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공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수비 입장에서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팀버가 이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은 공을 기본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을 보면서 자기의 등 뒤로 빠져나가는 이 움직임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물론 따라가기는 하겠지만 정렬이 돼 있어도 그렇고 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등 뒤는 어느 정도 내줄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근데 팀버 같은 경우 결국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뭐 더블 팀이 오고 공이 대각선 뒤로 빠져서 얼리 크로스로 나가는 형태였는데 리버풀 이런 식으로 3대3 기준으로 해서 맨투맨을 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하프 스페이스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이 공간으로 뒷공간으로 빠져 들어가서 이제 리버풀의 백라인을 무르게 하고 뭐 크로스를 시도한다든지
패스를 시도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은 기회 비용을 계속 살리려고 했던 그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리버풀 같은 경우가 수비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최전방에 결국엔 두 명을 세워놨는데 그렇죠. 비우츠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소보슬라이 같은 네.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리버풀이 이번 시즌 수비하는 형태를 보면은 뭐 아닌 경기도 있고 그런 경기들도 있긴 한데 결국에 둘 중 한 명은 약간은 경기 중에 보게 되면 4-2-3-1의 형태에 가깝게 이제 라인이 두 개로 나눠져요. 일선이 시작은 투톱으로 할 수도 있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한 명이 무조건 6번을 상대 6번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라인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결국에는 아스날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3-2-5의 형태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투톱이 있더라도 여기서 3대2의 그렇죠. 수적 우위 혹은 3대2 플러스 1의 수적 우위가 있는 거고 만약에 라인이 나눠지게 되면은 여기서도 채널링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채널링을 하지만 채널링을 하더라도 이제 특히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비르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이 가진 센터백 이제 보통은 살리바인데 살리바의 등 뒤에서 쫓아오거나 혹은 동일선상에서 와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살리바는 근데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센터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살리바가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투맨은 여기서 해야겠고 맨투맨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방어면은 어느 시점까지는 막지만 놔요. 놓고 이 공을 가지고 들어온 선수를 막기 위해서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맨투맨이다 보니까 잡고 있는 형태고 살리바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공이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 이렇게 서 있지만 결국에는 살리바가 비르츠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네. 맨투맨 구조에서는 살리바 앞쪽에 계속 비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결국엔 또 이렇게 되다가 맨투맨을 포기하든지 네. 아니면 계속 이걸 지켜볼 수밖에 없든지 뭐 이런 그렇죠. 상황의 국면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 히트맵 같은 경우를 뭐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보시면은 살리바 히트맵이 다른 경기보다는 좀 높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공간에 아마 조금 더 집약돼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왼쪽은 좀 어땠어요? 왼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로테이션하는 빈도가 아스날 원래 적은 편이죠. 원래 적은 편이죠. 네, 원래 적은 네. 편이고 이번 시즌 트로사가 굉장히 네, 또 경기를 좋죠.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왼쪽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냥 1대1 위주의 좀 상황으로 이어지는 게 좀 더 많았고 오늘 경기에서도 뭐 그 기조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제 뭐 넌지시 장코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케레스와 제주스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럼 그 부분 또 어떤 포인트에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뉴케레스의 경우에는 센터백 2명 사이에 있어서 센터백 2명을 최대한 고정시키는 그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효과는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은 센터백 2명을 고정시키다 보니까 여기로 이 풀백이 벌어졌을 때 풀백의 등 뒤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원래는 센터백이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그 약간의 찰나지만 여기 공이 빠졌을 때 약간의 찰나지만 이거를 늦을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공이 측면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기가 부담스러운 게 그러면은 공과 가까운 쪽 센터백 그리고 공과 먼 쪽 센터백 이 인터벌 이 갭이 그렇죠. 벌어지기 때문에 자기 등 뒤가 너무 일찍 열릴 수가 있어서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자기 등 뒤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한 수비를 결국에는 뭐 아까 팀버 움직임을 얘기하면서도 그렇죠. 말씀을 드렸지만 미드필더가 오든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윙어가. 윙어가 와야 돼요. 윙어가 오는데 그러면은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 그 선수가 수비해야 됐던 공간이 또 비게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뭐 내려 앉아서 수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요케레스가 선발로 나오기 때문에 또 아스날을 상대하는 팀은 어쩔 수 없이 로우 블로거 내려 앉을 수밖에 없는 것도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네. 여기서 센터백이 나오는 빈도가 조금 더 높게 되면은 사실은 미드필더랑 윙은 위치를 보존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묶여 있기 때문에 빠져 들어가는 움직임 여기서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오든지 했을 때 미드필더가 오면은 결국엔 공이 또 여기서 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남아 있다고 하면 여기서 공을 정지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상대가 로우 블록을 할 수밖에 없게끔 유발하게 되고 다 내려 앉았을 때는 아스날은 공을 뺏기더라도 높은 지점에서 다시 되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가패 음. 가둬놓고 패고 공 소유권 잃더라도 다시 곧바로 예. 되찾아오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장코치님 언어로 침몰시킨다. 네, 네. 네, 네. 상대를 완전히 뒤로 무르게 네. 해서 완전 그야말로 가두고 팰 수 있는 구조인데 네.
그러면은 요케레스의 효과는 알겠는데 네. 그럼 제주스의 효과는 또 뭐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요케레스는 포지셔널하죠.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고정적인 고정값. 고정적인 반면에 오늘 경기도 그렇고 제주스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지금 좀 뭐 한 70분대 이 정도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뭐 부상 복귀하고 선발로 나온 경기들도 있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트리거 포인트가 이제 여기가 비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25인데 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 피보트의 자리가 이제 비어 있는 거죠. 더블 피봇 자리가 둘 중에 하나가 비어 있는 건데 제주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폭넓게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제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까지 오늘 경기도 그렇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까지 이제 내려오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특히 미드필더 같은 경우랑 이제 최전방 2명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는 이제 압박을 취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빠져 나오게 되면 근데 결국에 이제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상대 팀의 입장에서는 얘를 누가 막을 거냐는 이제 리스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보통은 누가 나와 9번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풀백이 가면은 윙이 가고 윙이 가면은 또 풀백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 기본적으로 9번이기 때문에 누가 나와야 돼요? 센터백이요. 네, 센터백이 나와야 돼요. 센터백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센터백이 나온 이 갭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공격이 또 로테이션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후반 경기 뭐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스켈리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아스날의 이 로테이션 메커니즘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좀 더 우측에 좀 더 핵심적으로 이제 모여 있거든요. 그렇죠. 코어는 우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경기도 그렇고 다른 경기도 보게 되면은 제주스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로테이션 폭이 사실은 거의 뭐 한 5인 6인까지도 묶이는 거예요. 왼쪽도 묶이고 스켈리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스켈리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스켈리가 최전방까지 가는 경우들도 이제 발생을 하죠. 이번 시즌 아스날 경기 보면서 아마 나 이거 기억난다. 네, 막 뭐 칼라피오리가 그렇죠. 막 칼라피오리가 막 있다든지 올라가고. 막 그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아스날은 이 로테이션 메커니즘이 바뀌게끔 작용하는 기준이 되는 선수가 2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케레스랑 하나는 웨데고르. 웨데고르가 이제 부상으로 없었던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없었던 기간이 있고 그리고 에제가 들어왔는데 그렇죠. 그럼 웨데고르가 없고 에제가 들어왔을 때 이 로테이션 메커니즘이 또 바뀌어요. 왜냐면 우측 그 유닛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예 없기 특히 때문에 사카랑 웨데고르 아까 말씀드린 그 플레이는 왼발잡이 2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웨데고르가 없게 되고 에제가 들어왔을 땐 또 로테이션 메커니즘이 좀 바뀌고 그리고 요케레스 이제 9번 그 레퍼런스맨으로 센터백 2명을 묶어놓는 9번이 없고 이제 제수스가 들어온다거나 다른 선수가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로테이션 메커니즘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발 라인업 그러니까 같이 뛰고 있는 선수들의 이 라인업과 그룹에 따라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로테이션 메커니즘이 계속 바뀐다. 네. 그냥 볼 때는 저희가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야? 네. 이 상황에서 왜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어도 같이 뛰는 선수들의 이 묶임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러니까 요케레스가 있을 때 장점도 있고 제루스가 있을 때 장점도 있는 것 같고 네.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연결했는데 사실은 리버풀도 전반전에는 약간은 좀 내려앉아 있었는데 후반전에는 그래도 비교적 볼 소유 시간도 올라갔고 슈팅 시도도 꽤 많이 늘었어요 후반전에는. 리버풀의 키포인트는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비르츠 제로톱으로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리버풀 같은 경우가 이번 시즌 뭐 어느 정도 일관적으로 가져가는 네. 형태들이 있는데 저는 리버풀이 이번 시즌 제일 잘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특히 타 팀들에 비해서 지공을 할 때 잘하는 건 뭐냐면은 리버풀은 이 1선과 2선 사이 공간에서 앞을 보는 선수가 발생하게 하는 거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하기 힘들고 이걸 못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리버풀은 그리고 잘하는 게 뭐냐면은 한 왼쪽으로 이제 공이 전개가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다 내려간다고 치면은 이 사이에 있는 이 선수가 이게 뭐 좀 유동적으로 가면은 이제 다른 선수가 올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뭐 메갈리스터가 됐든지 뭐 흐라베 그렇죠. 됐든지 6번이 왔을 때 대각선으로 오른발잡이가 공을 이렇게 잡게 하는 거를 굉장히 이 상황 자체를 잘 만들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의 자체는 결국엔 뭐냐면 대각선으로 공격을 다 전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라인 사이로 오른발로 이 옵션들을 이제 보는 게 굉장히 용이해지죠. 그리고 만약에 한 라인 넘어가서 여기서 대각선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좁혀졌을 때 이 반대편까지도 이제 넘어가는 것도 이제 굉장히 쉬워져. 근데 최근에는 뭐 흔히 얘기하는 반대발 왼발잡이가 오른쪽에 있고 오른발잡이가 왼쪽에 있는 경우들을 이 현대 축구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장치 자체는 다르고 선수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공간은 다른데 아까 저희가 사카랑 웨데고로 얘기했던 거랑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네. 네, 같은 건데 이제 리버풀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공간이 어딘가요? 1선이랑 이제 2선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경기도 결국에는 기본 핵심적인 건 같았다고 봐요. 그래서 선수의 포지셔닝 자체는 이제 놓고 보면 공이 중앙에 있을 때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4-3-3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4-3-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특징은 풀백이 이제 벌어져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상대 윙이랑 같은 폭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뭐냐면 만약에 공을 뺏겨서 트랜지션이 발생하더라도 상대 윙한테 풀백이 곧바로 개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수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트랜지션 상황에서 이제 대응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쉽죠. 예, 쉬워지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은 뭐냐면 여기서 거꾸로 보게 되면은 풀백이 여기 있기 때문에 상대 윙도 안쪽으로 좁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결국에는 풀백은 윙이 막는 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맞죠. 이 페어가 묶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발생하는 이점은 뭐냐? 여기서 이제 사이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갔을 때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좀 더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번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다른 경기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 거는 뭐 좀 전체적으로 시즌 내내 가져가는 건데 말씀드렸던 1선과 2선 사이 공간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기 위한 장치가 이제 다른 경기들이랑은 달랐던 게 뭐냐면 딱 요 배치죠. 비드치가 9번으로 나왔다 보니까 여기서 크게 봤을 때는 이 미드필더 두 명한테 여기서 4대 2를 거는 거예요. 여기서 4대 1을 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을 가지는 상황이 나왔다고 치면은 야 너 나올래? 그럼 등 뒤 열리는데 그럼 등 뒤가 열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좁히면 어떻게 돼요? 좁히면 이 사이가 여기가 열리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양자택일 혹은 그 이상을 거는 거죠. 삼자택일까지도 거는 거죠. 너 어디 막을래? 막으면 여기 열리는데 A 막으면 B 열리는데 B 막으면 C 열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장치를 결국은 여기다 해놓은 거고 만약에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윙까지 좁혔을 경우에는 그때는 풀백이 넘어가 버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페어 구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그게 공이 이렇게 해서 반대쪽에 있게 되면은 공을 봐야 되다 보니까 등 뒤가 열릴 수밖에. 예. 근데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아쉬웠던 거는 뭐 보자면은 이런 장치를 해놓긴 했는데 에미레이츠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저희가 아스날을 설명했던 것처럼 아스날이 계속해서 리버풀을 내려앉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고 그러면서 진영을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이 상태로 경기를 하는 시간이 리버풀이 그렇게 길진 않았던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장소 자체가 에미레이츠이다 보니까 네. 뭔가 공격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떨어졌고. 네. 근데 이제 비르츠 제로톱이면 비르츠가 약간 자유분방하게 움직여주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 리버풀 입장에서 경기를 봤을 때 뭔가 측면에서의 상황을 만들다가 중요한 상황에 박스 안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네.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비르츠를 제로톱에 쓰면서 나올 수 있는 단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원래라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까지 가고 상대를 내려감게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보통 얘는 뭐 파이널 서드 그러니까 네. 피니싱을 해야 되는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내려와 있다가 9번이 필요할 때는 딱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스페인 애들이 쓰는 표현을 직역하자면 도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페인 애들이 뭐냐 예가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가다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rrival이에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공간을 비워 놓고 공이 올 때 그 지점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도착을 하는 거거든요. 도착은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죠 결국에는. 그게 어려운 거고 어떻게 보면 아스날이 요케레스 넣는 거랑 어떻게 보면 거꾸로 다른 그쵸. 어프로치잖아요. 완전 반대되는 네. 어프로치인데 근데 그거를 결국엔 또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이 비워놓은 공간을 다른 선수가 와서 크로스가 올라온다거나 센터백에 대해서 뭔가 주의를 끌어야 될 때 다른 선수가 온다면은 사실은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역할을 하면 네. 되니까. 근데 이제 경기로 봤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는 좀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그런 움직임을 이제 가져가 줬는데 결국에는 뭐 기회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뭐 부상이잖아요. 이삭 그렇죠. 같은 이삭과 경우도 없고 에키티케가 에키티케도 없고 그럼 그 과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냐로 봤을 때 아 이게 최적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진영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우니까 박스까지 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은 박스까지 가는 거를 좀 더 우선순위에 뒀구나.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선 이 말씀드린 수적 우위가 나오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 슬롯 감독도 이제 가져갔던 거 그리고 교체가 이제 없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풀백 이제 맞아요. 부상당했을 때 말고는 마지막 빼고는 그것도 사람들이 네. 말이 많던데. 근데 교체가 없었던 것도 결국에는 저는 경기 이 컨텍스트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 과르디올라 이제 수석 코치 오래 했던 후안 마리오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과르디올라가 비교적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후안 마리오가 자기한테 그랬대요. 골이 경기의 플레이를 만들 때도 있는데 경기의 플레이가 골을 만들 때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경기력이 좀 안 좋아도 어쨌든 한 골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경기가 풀려버리는 거죠. 급박하게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골을 먹힌 쪽은 어쩔 수 없이 또 변화를 줘야 되고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죠. 거고 반면에 이제 골을 넣은 입장 1대 0으로 이제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데 70분 80분 넘어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골을 넣어서 1대 0으로 이기고 있는 팀은 어느 정도는 좀 상황에 대한 적응으로서의 어프로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래서 뭐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주면 오늘은 아쉬운 게 뭐였다? 골이 안 들어갔다. 골이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골이 하나 나왔으면 두 팀 다 이제 어떤 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그렇죠. 달랐을 텐데 그렇죠. 이게 잔잔하게 둘이 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된 네.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리버풀이 공격을 할 때 계속 그 근처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네. 상대 박스 근처, 아스날 네. 박스 근처까지 갔는데 거기서 계속 약간 애둘러서 이제 반대로 전환되고 네. 뭔가 실리를 좀 챙기지 못했던. 제가 기억하기로 유효슈팅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나인가 없었던 없었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상황에 좀 슬롯은 올라가는 데까지 좀 집중을 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해결 방안은 현재 선수단과 벤치 자원을 봤을 땐 좀 어렵지 않았나 네. 이런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또 리버풀 같은 경우 워낙 공격 트랜지션이 좋은 팀이잖아요. 맞아요. 역습이 좋은 팀인데 이게 에키티케나 이삭이 있었다면 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여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리버풀 입장에서는 에키티케나 아니면 이삭이 있었다면 분명히 또 달라졌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어프로치 자체가 달랐겠죠. 접근 방식 자체가. 네. 그리고 아스날 센터백들 입장에서 그 부담스러움도 훨씬 더 그렇죠. 컸을 거고. 근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실 아스날 하면 또 세트피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경기들 이번 시즌은 세트피스로 네. 그리고 뭐 자책골로 자책골 유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쨌든 승점을 쌓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일단 세트피스 자체가 많이 안 나온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네. 세트피스도 안 나왔던 것도 있고 코너킥은 그래도 좀 나왔었죠. 코너킥 조금 나왔었고. 코너킥은 좀 나왔는데 반면에 이제 상대 팀들이 제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이번 시즌 토트넘이었거든요. 기준점이. 워낙 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이제 브렌트포드 때부터 세트피스 또 아. 특화돼서 많이 살리잖아요. 뭐 감독인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코치는 뭐, 모르겠지만 근데 토트넘전 기준이 돼가지고 대부분의 팀들이 그때 토트넘이 했던 식의 어프로치를 아스날의 사이드 프리킥일 때 많이 하거든요. 사이드 프리킥이대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부분적으로만 놓을게요. 네. 사이드 프리킥 상황이라고 놓고 부분적으로만 놓고 좀 알이 크긴 한데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스날 사이드 프리킥 나왔을 때 이게 제일 큰 형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일단 사이드 프리킥 처리가 될 때 한 명은 기본적으로 있고 이 한 명이 떨어지지 못하게 밀어내고 이 뒤쪽에 그러니까 수비는 기본적으로 공을 봐야 되다 보니까 수비들의 등 뒤에 있다가 공이 처리되기 직전에 와서 이 사이사이에 다 끼는 거죠. 그렇죠. 사이사이에 끼게 되면 결국에는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본다고 가정을 하면은 계속 등 뒤에 이제 그게 포인트구나. 등 뒤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의 등 뒤를 커버해 줘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선수죠. 근데 이 선수가 와서 땡기게 되면 어떻게 또 이 선수의 등 등 뒤. 뒤, 그리고 또 이 선수가 땡기게 되면 결국엔 이 선수의 등 뒤가 계속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공략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 수비를 내려오지 못하게 미는 선수는 결국에는 이제 옵사이드 트랩을 어느 정도 옵사이드가 걸리지 않게끔 하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은 팀들이 솔직히 당해 왔잖아요. 네. 이제 너무 많이 당해 왔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딱 그 제가 토트넘 경기 때였던 것 같은데 토트넘 경기 때 이제 사카가 아마 처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 토트넘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보셨을 때 여기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마크를 잘한다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잘 막는 입장에서. 약간 그러니까 그거죠. 그 영어로 하면 안티시페이션이어서 애초에 야 너 이거 하지 말라고 이제 아예 깔아버리는 장치. 그러면 등 뒤를 안 주도록 선수들끼리 붙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뒤쪽이 열리는. 예, 여기다가 그냥 차놓고 여기서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사실 할 수 있는 방법 네. 생각보다 많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약간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가로로 봤을 때잖아요. 그렇죠. 세로로 봤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죠. 세로로요? 예, 세로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종적으로 봤을 때 경기장 라인을 올린다? 거꾸로 라인을 어떻게 해요? 내린다? 네. 아. 내리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토트넘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팀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번에 오늘 경기도 리버풀도 보게 되면 사이드 프리킥이 나오면은 일반적인 것보다 수비 라인이 낮아요. 거의 골 에어리어에 가깝게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 아스날이 하는 장치가 할 수가 없구나. 예, 발현이 안 돼요. 근데 물론 이제 또 여기서의 득실은 있죠. 왜냐하면 또 내려가게 되면서 짧은 패스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공가든 같은 게 열릴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와서 스트럭처를 어느 정도 갖춰놓긴 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야 니네 그거 하지 하지 마. 마. 예, 하지 만 거예요. 야 그거 해봐. 내가 막아볼게가 아니고 이건 도저히 못 막겠다. 이건 방법이 없다.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골 에어리어까지 내려놓고 야 해봐. 그냥 엄마 너 하지 마. 야 하지 마. 어디 야 이 상태인데 한번 해봐. 해봐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이게 거꾸로였을까 아마 밖에 있다가 마갈량이 쓰였나 한번 장면이 있으니 밖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리버풀이 반응을 보이거나 거기서 뭔가 공략당한 느낌은 없었거든요. 토트넘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이제 이번 시즌에 이런 식으로 좀 어프로치를 처음으로 가져갔고 그 이후로는 이제 다른 팀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 리버풀 같은 경우 좀 이렇게 하는 라인 게 자체를 좀 보이더라고요. 뒤로 무르게 하면서. 네, 근데 되게 원초적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우리가 그 뭐 초등학교 때나 축구할 때 보면은 프리킥 나오면 이제 막 골대 가서 막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직접 그렇죠, 프리킥 그렇죠. 나오면은.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복잡할 거 없이 제일 원초적인 형태로 제일 직관적인 형태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이번 시즌에는 아스날의 이 사이드 프리킥에 대해서 많은 팀들이 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오늘 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였다. 네. 이게 또 뭐 모르죠. 이제 이렇게 대응을 이제 상대 팀들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예,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또 이제 아스날 쪽에서는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면서 사실 또 팬들은 축구를 보는 재미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전 또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픈 플레이는 아니고 세트 피스긴 하지만. 세트피스를 그새도 대응하고 있고 네네. 또 그걸 또 풀려고 하고 있고. 근데 따지고 보면은 대응이 좀 늦긴 했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근데 아스날이 어려웠다는 거죠. 이 아스날이 사이드 프리킥이 나왔을 때 혹은 코너킥이 나왔을 때 하는 이 형태 자체가 그만큼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다는 뜻이기도 한데 어쨌든간 좀 이제는 대응을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막 엄청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야 공간 없어. 하지 마라. 야 니네 공간 쓰지 마. 아스날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또 아르테타를 많이 좋아하시고 네. 이번에 아스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하고 있죠. 굉장히 잘하고 있죠. 네, 어떻게 우승 가능하다고 보세요? 제가 뭐 다른 데 나가서도 얘기했는데 우승 가능하고 뭐 우승 뭐 할 수 있다 이거 말고 그냥 우승해야 됩니다. 우승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이제 반환 좀 돌았는데 예. 고비가 올 만한 구간이 있을까요? 지금이 사실 보통 많이 얘기하는 이 지금 일정이 이 일정 타이트한 이때? 고비 구간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좀 핵심적인 거는 시티랑 이제 경기 격차. 시티랑 경기. 시티랑 맞대결할 때가 좀 크지 않을까. 왜냐면 리버풀도 결국에는 이제 두 경기 어쨌든간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홈에서 0대0 비긴 거니까 아쉽긴 하고 그리고 이제 아르테타가 이제 경기 전에 기자회견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는 리버풀한테 입증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에미레이츠에서 그렇죠. 우리 사람들에게 입증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또 뭐 승점 1점이면 나쁘진 않아서. 근데 이 시티랑 라이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6점 차면 그래도 좀 불안한데. 왜냐하면 그리고 그게 불안하다는 게 맞대결에서 지면은 또 3점이 되니까. 근데 그래도 그럼 8점이면은 그게 그래도 5점, 그쵸. 5점인 거니까 결국엔 두 경기 이겨야 역전되는 점수 차이라서 그게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딱히 중요한 구간 뭐 이런 거보다는 시티랑 맞대결, 경기. 시티랑 맞대결 그리고 거기서 이기게 되면은 뭔가 이 전체적인 팀을 서포트하는 현지의 분위기도 그렇고 선수들 자체도 그럴 거고 거기서 확실히 부스트를 딱 받으면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사실 뭐 아스날 리버풀이 득점이 안 나와서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3자 팬들도 아이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야말로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아스날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또 했는지 리버풀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 원더펀치 자주 나와 주실 거죠? 네,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에 또 자코치님하고 전술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